자,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부등식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일단 나는 안 했는데 최초에 나오는 게 부등식의 성질에 관해서 언급이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양변을 같은 거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면 같아진다. 중학교 때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건 조금 더 심오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열림 말고 그냥 1차 부등식. 좌변은 AX, 우변은 B꼴인데 뭐 A가 막 0이 돼가지고 그치 뭐 해가 없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얘네들에 관련된 건 정말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연립부등식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푼 거는 연립부등식에 모두 다 1차만 있죠? 근데 부등식에는 2차 부등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배우고도 연립부등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야 뭐 똑같다고 봐요, 나는 솔직히. 단 이제 연립부등식이 1차가 아니라 2차들이 들어가면 수직선의 그림이 좀 더 많이 복잡해지겠죠. 막 사이법이도 나오고 막 이렇게 바깥법이도 나오고 어떤 건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건 이렇게 돼 있고 뭐 겹치는 것도 찾아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식이 3개가 나오면 이제 애들이 그리다가 막 기껏 풀었는데 나중에서 뭐 어쩌고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딱 시험인데 6개 딱 썼는데 나중에 정식 7개 다 등호하고 빼먹어가지고 피도 물이 나는 거야. 그래 내가 수학 싫어해. 내가 나 좋아해. 그래서 모든 시험을 다 서술형화 해야 돼요. 애들 입장에서 그게 불편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래도 그런 거 하나 때문에 그냥 객관식은 빵점 나올 일은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가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선생님이 그냥 다 연립부등식이라고 썼고요.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2차 부등식이에요. 근데 2차 부등식에서 사이법이 바깥범위는 뭐 여기 정도에서 취급이 되고 2차 부등식에서 그냥 보통 나올 수 있는 사이범위 바깥범위 그냥 선생님은 일반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요거 말고 특수해 2차 부등식인데 뭐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든가 해가 없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게 참 중요하다고. 그리고 요것도 분명히 수직선 그림 보기로 하나 난다 이거예요. 여기 사이 하나 변하죠, 그렇죠? 네. 요게 이제 오늘 선생님이 다는 못할 것 같고 일부분만 할 건데 바로 뭐냐? 절대값 기호가 들어간 절대값 기호 부등식 내지는 줄여서 절대값 부등식이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가우스 기호 혹시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풀어주시나요? 가우스 기호? 가우스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이렇게 정의되는 거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학교에서 다뤄주면 그것도 사실은 시험법이라고 봐야 되는데 절대값 부등식에 해당되는 경우는 난다 안 난다 이건 100% 나요. 어떤 형태로든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요거에 대해 가지고 선생님이 조금 따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공간이 좁아가지고 절대값 기호가 들어간 부등식은요 풀이 스타일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값 a가 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a가 0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이걸 그냥 a 이렇게 쓰고, 아니면 요것이 음수다라고 판단되면 마이너스 a, 양인지 음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양쪽으로 두 개로 놔서 a로 놓은 것도 풀고 마이너스 a로 나온 것도 풀고, 그게 제일 짜증나죠, 그렇죠? 이렇게 푸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오늘 수업을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얼마나 남아가지고 다 떠들지 모르겠는데 절대값 기호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는요 굳이 이렇게 안 하고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종의는 공식처럼 외워서 푸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내가 복사해준 프린트는 203인데 절대값 기호의 성질과 관련된 거 문제 한번 적어볼게요.
필수 예제 공부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2x-1이라는 거에 뭐 어쨌든 절대값을 씌웠는데 그것이 3보다 작대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무언가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했더니 3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게 2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많지만. 그럼 2가 되면 마이너스 2도 되겠죠.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0도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는 요거 2x-1이라는 건 0하고 3 사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0하고 3 사이에 있는 놈의 절대값 씌운 게 3보다 작다면 0하고 어디 사이도 될 거다? 마이너스 3도 된다 이거예요. 봐봐요. 이렇게 나눠서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론상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성질로 하면은 절대값 A가 어떤 뭐 등호 있어도 되는데 양수 K보다 같거나 작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K하고 K 사이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반대로 절대값 A가 K 이상인데 이거 반드시 양수여야 돼요. 아까 이제 선생님이 3으로 예를 들었죠? 그러면 이거는 잘하는데 애들이 이걸 조금 못하는데 이거 아까 이해됐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건 이해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랑 상황은 완전히 다 똑같은데 부등호 방향만 반대죠? 그러면 이놈의 해가 이거면 이놈의 해는 이게 아닌 애들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조건이 똑같은데 부등호 방향이 반대니까 이놈의 해가 이거면은 요놈의 해는 요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뭔가를 외우는 게 참 중요한데 요게 사이범이면은요 요놈은 해가 바깥범이에요. 한글을 못 써. 바깥범이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 범위는 뭐가 되겠니? A가 마이너스 K 이하. 이쪽 범위는 A가 K 이상.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가운데 접속사는 반드시 몰라야 되고 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노란색으로 써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등식의 성질의 일단 두 가지가 설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얘네 둘을 이렇게 병렬 관계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기준은 사입 범위가 기준이야. 그래서 바깥 범위는 사입 범위가 아니니까 바깥 범위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 수학이 나는 머리가 꼴통이라서 잘 안 되나 봐. 그러면 수직선 그려서 확인해 보면 명확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부등식에 막히면 수직선이야.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왕 정리해 놓은 김에 하나 더 가봅시다. 요놈하고 비슷한 건데 만약에 너무 문자로 쓰니까 재미없는 것 같아. 절대값 t가 1보다 크고 6 이하다 이렇게 나온 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요걸 이해하는 방법으로 선생님은 설명을 했습니다. 무언가가 있었는데 절대값이 3이면 그 무언가가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면 된다 이거죠. 해석에 의해서 가능하면 안 하면 해석. 해석하면 이건 안 외워도 돼요? 아니 외워야 돼요 어차피. 해석 없이 외우는 거하고 해석을 해석하는 거는 이거 차이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스스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해 졸려서 피곤해가지고. 좀만 참아. 이것도 생각을 해봐요. 선생님이 여기 t라고 썼지만 이게 이제 뭐 저기처럼 2x-1일 수도 있고 진짜 뭐 그냥 t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생각해봐요. 말 그대로 요 놈이 1하고 6 사이면 되죠.
그럼 절대값을 씌워도 2하고 6 사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2, 3, 4, 5, 6 등 절대값 3, 절대값 4, 절대값 5, 절대값 6 해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해석에 의해서 원래 절대값을 씌우지 않은 t가 1보다 크고 6 이하면 됩니다. 또는 내가 있으면 거울 앞에 있는 나는, 내가 오른손잡이면 거울에 있는 나는 왼손잡이죠. 그쵸? 그죠? 맞는 거 아닌가요? 오른손잡이 거울 보면 왼손잡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 시인이 이상이라는 사람이 거울 안에 나는 왼손잡이요 이런 시를 얘기했었는데 자꾸 수학 선생님 이상 소리 하네. 그럼 이것도 거울 봐야죠. 얘네들의 거울 누굽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되죠. 당연히 등호는 이쪽에 들어가겠죠. 이것도 굳이 문자로 쓰면 뭐 여기 뭐 A, B 양수다 해서 써도 돼요. 근데 요것도 요거하고 똑같은 계열의 성질이다. 절대값과 관련된 부등식에 이용한 성질은 이게 뭐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교재가 있는 사람은 202쪽에 나와 있는 설명을 지금 선생님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요 모양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K라는 거는 절대 X나 이런 문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냥 K라고 하더라도 이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으면 이 이론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들은 여기에 들어있어야 되고 요거는 반드시 양수여야 돼요. 그랬을 때 요 모양, 요 모양, 요런 모양 나오면은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 그게 아닌 것들은 시부렁 욕하면서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사족인데 얘네들도요 이렇게 이용해서 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니네 혹시 그래프 잘 그리니? 나는 그래프를 위해서 태어났어. I was born to 그래프 그리기.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필수의 제공부 과외 1번은 요거였고요. 요 문제가 뭐 거기는 없지만 만약에 요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유지하면서 바깥 범위로 가면 된다. 그러면 범위가 두 갈래 또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바로 2번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요거예요. x-1의 절대값이 양수 3과 양수 5. 선생님 고득 강조합니다. 이거 무조건 양수여야 돼요. 양수 아니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 자체가 절대값 없이 원래 자체부터 3, 5였으면은 3, 5 사이 있는 거 절대값 때려도 3, 5 사이겠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놈 앞에 펼쳐진 거울도 범위가 돼. 이렇게 풀고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별게 의껏지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우리 숙제 좀 내볼게요. 숙제 좀 내볼게요. 숙제 잘 들으세요. 일단은 지원이가 안 나와서 숙제를 잘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이거 하나씩 나눠가지세요. 자, 잘 들으세요. 후딱 정리하고 갑시다. 먼저 선생님이 숙제 프린트로 나눠준 거 있죠? 그거는 갖고 계셔도 좋고 버리셔도 돼요. 그거 무시하고 하려고요. 자, 카메라에 봅니다. 이렇게 생긴 프린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정식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방정식의 프린트에서 숙제가 나옵니다. 일단 맨 앞에 보면 이미 우리가 예전부터 나갔던, 예전이라 봤자 뭐 일주일밖에 안 되지만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 다 건너뜁니다. 근데요,
요렇게 생긴 요 프린트 있잖아요. 여기 맞박에 RPM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요렇게 생긴 거 요거. 요거부터는 여러분들 파일이나 뭐나 해가지고 요거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숙제라기보다 시험 대비를 시험 대비 땡 하면 시험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이미 시험 대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방정식 처음에 인수분해하고 보기차식 나오는 걸 갖다가 한 3주 후에 다시 시험 대비 때 한다. 그때 다 까먹으면 재미없거든. 그래서 진도 나가면서 나가는 숙제도 있고 복습 숙제도 선생님이 조금씩 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나간 숙제는 여러분들 부정방정식이죠. 오늘 한 게. 네. 부정방정식이 어디 있냐면 10쪽에 유형 22, 유형 23이에요. 자, 이게 없으니까 숙제를 여기다가 적어줘야 되겠다. 오늘 숙제입니다. 숙제가 여러 가지 방정식 프린트에서 유형 22, 유형 23은 모두 해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건 모두 해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선생님이 다음 주에 좀 나눠서 소분을 해서 숙제를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원래 이 앞에 것도 오늘 좀 주려고 했는데 오늘 부등식 나간 것도 숙제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또 갑니다.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양식이 전임 선생님이 숙제를 많이 내주셨다며 거기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하겠구나 싶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부등식이 여기가 아마 숙제가 좀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금 요거에 해당되는 거하고 요거를 좀 숙제를 내려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아까 보니까 좀 알아듣더라고. 근데 이제 연습들을 좀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어디가 될까? 거기 1쪽에 보면 유형공 5라고 돼 있죠? 네. 찾았어요? 네. 유형공 5. 어머, 근데 여기는 절대값 기호 부등식이 있긴 있는데 다 2차 부등식만 있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숙제를 낼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조금 소분을 할 수 있겠다. 네? 아, 우리 괜히 모자란 좀 혀짧은 소리 하지 마라. 여기가 유형 1부터 유형 3까지 어차피 카메라에 찍히니까 그리고 유형 2부터 얼마 안 많아. 우리 그 전에 더 많았던 유형 5부터 유형 10까지 여기까지 요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짝수번만 오. 나머지 홀수번을 그 다음에 시킬 거예요 또. 아,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숙제를 시킨 게 어디까지냐 하면은 연립방정식 전까지 시킨 거예요. 근과계수관계.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숙제를 내면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내는 사람은 숙제를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거든. 그래서 니네들 숙제 해놓은 상태 보고 내가 저번에 어떻게 될지 그게 돼 있으니까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되면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가는 거에 숙제되지 또 지난 건 계속 누적되지. 그러니까 소분해서 나가면 점점 많아지는데 시험 직전 보기 한 2주 전까지가 아마 숙제가 가장 많아질 거예요. 그럼 딱 거기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위주로 좀 풀고 정리하면 뭐 시험 대비 뭐 따끈따끈하게 했다 이런 소리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아 그리고 사족 우리가 지금 지금 주교제를 사용하는 거에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네, 주교제에 해당되는 거는 선생님이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서
그냥 사실 지금 우리 이거 지금 RPM 지금 숙제 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걸로 진도 나가도 되긴 돼요. 이걸로 진도 나가도 되긴 되는데 여러분들의 내용 정리를 좀 그래도 좀 살펴볼 만한 게 좀 하나는 있어야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프린트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런 거 갖고 다니면 책가방 안에 너무 크죠. 아니요. 어쨌든 간에 그거 좀 잃어버리지 않게 잘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뽑아서 주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기껏 뭐 정리 다 하고 숙제 다 해도 뭐 어디에 얼만큼 돼 있고 이게 이제 다 채점으로 흔적으로 돼 있는데 잊어버리면은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니까. 아니 내가 처음부터 다 다시 하라고 그러지 않아더라도 본인이 시험 보기 전에 불안하면은 내가 어디까지 풀었더라 싶으면 결국은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갖고 계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들 합시다. 수고들 했어요.